지금 여기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뭐 중국인들이 이 얘기하자. 다 연결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 기사 다들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중국 단체 관광객 9월 29일부터 한시 무비자 시행. 근데 그 한시가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 와우. 야, 웃음밖에 안 나온다. 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거 중국이 무비자 해줬어? 야, 쉐쉐! 야, 우리도 빨리 무비자 풀어. 거기 한 개 더 붙여. 뭐야, 한국인들 중국에 부동산 못 산다고? 그럼 우리도 쉐쉐 하면서 중국인들 한국에서 부동산 못 사게. 이것도 대응해줘야지. 이건 왜 안 하는데? 중국의 쓰레기 식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쓰레기 제품들 함부로 한국으로 수출 못하게끔 뭐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중국 서해에서는 한 해 동안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4,000건 이상 적발이 되고 있어. 한국 물고기 생선값 안 지킬 거야? 중국에 그것도 다 내주게? 한마디 안 해? 서해 불법 구조물 그거는. 야,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맞대응 해가지고 우리도 뭐 한 게 진짜 거기에. 여러분들 실제로 중국 앞바다에는 물고기 씨가 말랐어요. 물고기가 없으니까 중국 어선들이 계속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야. EEZ는 거기는 공해거든. 거기는 거의 그냥 지들 안방이야 이미. 한국 해역으로 여사롭게 넘어가가지고 막 조업해가지고 가고 막. 아무튼 중국이 무비자 풀어줬다고 한국도 바로 이거 무비자 틀어드려야죠. 풀어드려야지. 풀어드려야죠. 바로 풀어줍니다. 좋아요. 또 뭐 해줘야 되나? 중국한테 또 뭘 해줘야 되지? 뭘 또 해주면 될까? 공무원 일자리도 풀어준다며.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발 하지 말자. 한국 청년들도 일자리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어 하는데 중국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 이제 한국의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 그냥 두 손으로 갖다 바치면 되나? 중국 간첩들 들어오면 이라샤이마세. 아니지. 欢迎光临欢迎您的到来请随便拍韩国的军事基地你随便拍이러면 되나? 한국의 군사기지 마음껏 찍으세요? 우리는 간첩을 잡지 않아요? 마음껏 찍어가세요? 이러면 되나? 막 퍼줘야지. 드론 막 날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중국인들이 이제 무비자로 한국으로 막 입국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일단 중국의 또 많은 몰상식한 중국인들이 쓰레기라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공공 질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어지러워질 수 있고, 또 불법 체류자, 여행 왔다가 그냥 불법으로 바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 가능성 있죠. 그죠? 가능성 있고, 또 뭐 있지? 마약 반입. 안 그래도 그거 한번 잡혔잖아요. 중국인이 마약 저번에 다뤘잖아. 그런 범죄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또 그렇게 많이 몰리면 외국인 범죄가 또 증가도 할 수 있고, 치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웃기는 게 한 개 있어요. 웃기는 게 한 게 있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분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뷰티부터 시작해가지고 K-의료, K-뷰티, K-패션, K-푸드 이런 거 돈 써주고, 그럼 숙박업 올라가고, 여행 다니면 돈 벌고,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아. 다 좋은데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웃긴 게 한 게 있다고. 여기에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좀 뭐지? 라고 할 만한 게 있는데, 여기 진짜 개반전이 있어요. 자, 한국은 지금 오픈했잖아. 9월 말부터 들어오세요. 마음껏 들어오세요. 오픈했잖아. 근데 중국에서 자국민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이 여권을, 야, 니 여권 내놔. 야, 너 여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야, 맡겨. 야, 이건 어떻게, 이건 뭐지? 이거 중국이 도와주는 건가? 중국이 도와주는 건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저 한국 정부 저 실수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오픈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무비자 오픈 해줬다고 지들도 오픈 안 돼? 우리가 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저 오바인데, 쟤네 왜 저렇게 오바하냐, 쟤?
잠깐만, 저렇게 되면 지금 중국인들 저기 대거 몰려가면 쟤네 감당 못할 텐데. 야, 안 되겠다. 야 여권 빼서. 야. 자, 한국도 답 없는 새끼들이네 저거. 야, 여권 빼서 일단. 야, 이거 뭐 고맙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지금 여권 신청 절차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신청 시 필요 이상의 많은 질문을 받고 승인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효한 여권과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직전에 출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필요한 인력들 있잖아. 예를 들면 뭐 교사, 의사, 아니면 뭐 그 국가기업 공무원들, 기술직들, 이런 근로자들은 이제 여권을 학교나 혹은 지역교육국 혹은 그 기업에다가 제출해야 되며 맡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출국을 할 때는 허가를 받고 여권을 다시 받아가야 돼요. 이로 인해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지금 불가능해졌고, 심지어 뭐까지 보느냐? 은행 잔고를 봐요. 돈이 없으면 못 나가게 해요. 야, 이건 뭐 한국 대신 걸러주네. 통장 딱 보고, 내 한국 간다고 통장 딱 보고, 야, 이거 가져가가지고 한국에서 이거 안 돼. 이걸로 뭐 못해 이거. 야, 넌 못 나가. 꺼져. 너 돈 좀 있네? 그래, 뭐 이 정도는 있어야 한국 가서 야, 비빔밥도 묵고, 뭐 K룸 사롱도 한번 가고, 뭐 그래, 넌 갈 수 있어. 가. 자, 그리고 최근 해외에서 귀국한 일부 시민들은 즉시 여권을 당국에 제출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 침해로 간주되며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인권이 어딨어? 네 여권 달라 하면 주는 거지. 야, 내가 달라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지금 네 여권 달라 하는데 안 줄 거야? 인권? 자, 그리고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증명서, 납세 기록, 결혼 또는 이혼 증명서, 심지어 상세한 가족 정보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서류가 필요해요. 전 심지어 어떤 영상을 봤는데 뭐까지 요구하냐면, 여행을 간대. 예약된 호텔 예약증이랑 영수증, 그리고 여행 일정까지 아주 디테일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 다 써서 냈대. 어떤 애가 거의 진짜 무슨 여행 공략집 적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서 뭐 커피 한잔 해주고 어디 좀 돌다가 뭐 먹고 야,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본대. 자, 물론 중국에서 여권을 몰수하거나 출국을 단속하는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인터뷰 영상이 있거든. 개웃겨. 이따 보여줄게. 자, 일단 3가지 정도의 요약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공안, 국가 안보 및 이념 통제 목적입니다. 교사, 공무원, 국유기업 직원, 은행 직원 등에 대해 여권 자체를 제출하거나 출국 시 다단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여러분들 다단계 허가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범위가 더 확대해진 거야. 원래 국유기업의 기술직들은 해외를 절대 못 나갔어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불알 친구 중에 한 명이 진짜 친한 친구야. 진짜 친한 친구인데 걔가 국가기업에서 일을 해요. 기술직이야. 무슨 기술이냐? 중국의 위성 기술. 중국의 위성 공장에서 일을 해. 위성 제조하는 기술직이야. 근데 내가 걔한테 야, 한국 와라. 당연히 친한 친구니까 난 뭐 중국 갈 때마다 걔네들이 내 밥 사주고 뭐 하는데 나도 야, 한국 와라. 근데 여러분들 웃긴 거는 지금까지 나의 친한 중국 친구들 한국에 온 애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었나? 한 명 있다. 2명 있다. 2명 있는데 걔네들은 그냥 뭐 자영업 하는 애들이고 집에 돈 좀 있어. 걔네들은 그냥 뭐 국가랑 별로 상관없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2명 정도 왔는데, 일단 나랑 그 국가 그 위성 공장에서 일하는 그 친구는 내가 한번 오라 그랬는데, 애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일단 이거 허가를 받으려면 통장에 일단 최소 5만 유엔이 있어야 된대. 5만 유엔이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너 그 돈 부족하면 내가 보태줄게. 그거 그냥 은행에 너 두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내가 보태줄게.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 돈은 있대. 근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래. 그럼 뭐가 문제냐? 일단 걔가 이제 출국 허가를 받으려면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 오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허가를 내줘야 돼. 회사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누구 허가가 필요하냐? 그때 걔는 이제 말단 직원이었거든. 일단 위에 팀장 오케이가 떨어져야 된대. 팀장 그 위에 과장 오케이 떨어져야 되고, 과장 오케이 받았으면 그 위에 부장 오케이까지 받아야 돼.
부장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 위에 이사직들, 경연진들 오케이 받아야 된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책임자까지 오케이를 해줘야 그 다음에 비자가 나온대. 그래가지고 좀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사무실 한 개씩 돌아라. 열심히 돌아가지고 좀 번거롭지만 허가를 받아라. 보통 이거 허가 한 번 받을 때마다 2주에서 한 달 걸린대. 서류를 올려놓아야 이제 허가 나는데 2주에서 한 달이 걸린대. 근데 무조건 허가를 내주느냐? 그것도 아니래. 아니 그 윗선에서 팀장이 지금 한창 바쁠 때인데 지금 위성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갈래 하냐? 지금 안 된다. 이러면 또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친구한테 그냥 내가 올게. 국가 기업들은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게 언제야 벌써. 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그때가 2012년 2013년 이때야. 내 방송도 하기 전이야 심지어. 그때부터 그랬어. 그런데 요번에 이걸 더 확장하는 거야. 원래는 뭐 교사나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은행 직원 뭔 상관이야. 근데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교사들, 특히 교사들이 공무원 이런 애들 일하는 단체에서 여권 거드래. 일상적인 해외여행이나 학술 출장 등을 제한하며 국가 안보와 이념적 이탈 우려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솔직히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계속 살 때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를 자라요. 정말 중국이 제일 좋은 나라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 줄 알아. 근데 해외 한번 나가잖아? 생각이 바로 바뀌거든. 진짜 그냥 180도 바뀌어요. 야 뭐야 해외가 이렇게 좋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여행사, 여행단, 단체 여행사 이런 거 따라왔다가 갑자기 자유시간이요 하고 딱 했을 때 안 돌아와. 사라져 버려. 해외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념적 이탈 그런 걸 막기 위해서고 2025년 8월 기준 일부 지역의 공공부문 직원들은 여권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영구 혹은 무기한 제출하고 최소 4단계의 내부 허가를 거쳐야만 출국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4단계 누구한테 허가, 여기 부서에 허가, 저기 허가, 여기 허가 4개 허가를 받아야. 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탈루, 도피 방지 및 부패 대응. 중국에서 이 자금을 해외로 빼낸다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 왜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저는 그런 짓을 절대 해본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자금이 있어. 내가 중국에 돈이 있잖아. 근데 이 돈을 해외로 빼내고 싶다? 그걸 해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수수료 별로 안 비싸요. 당일 뭐 한국 돈으로 따지면 몇 억도 가능해.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에 그 브로커를 찾아요. 그 브로커한테 야 내가 한 이 10억을 내가 한국으로 빼야 되겠어. 그러면 오케이 10억 나한테 입금해. 그럼 10억을 입금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로 뺄 거야? 대신 내가 그 나라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한국으로 뺄 건데? 한국 통장 뭐야? 한국 통장 번호 이거야. 그러면 바로 그쪽으로 10억 입금돼요. 바로 입금돼. 물론 액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수수료나 이런 거는 다르겠지만 그죠?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간부들이 해외 도피, 부패 행위, 은폐 등을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도 존재합니다. 과거 부패 의혹 대상자 혹은 이해관계자의 가족들에게 출국 금지가 내려져 이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부패 연루자의 가족들이 중국 방문 후 출국이 금지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방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또 중국에 이런 거 한 개 터졌잖아. 호주에서 양랄란인가? 어떤 여자애가 롤스로이스 타고 사고를 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무마를 시켰대. 돈 엄청 내버리고 그냥 돈으로 그냥 눌러버렸대잖아. 보석금 바로 내고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은행 잔고를 체크해봤는데 은행 잔고가 무슨 한국 돈으로 200억이 그냥 찍혀있고.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인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냐? 말 그대로 중국의 고위 간부나 중국의 기업 고위직들, 기업가들이 자녀들이 해외 혹은 가족들이 해외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돈을 세탁용으로 그 해외에 있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귀국 절대 안 해요. 돈이 많으니까 그 나라에서 눌러 살면서 그 나라의 국적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있는 그 아버지나 국내에 있는 그 가족의 돈을 해외로 빼돌릴 때 얘는 여기서 그걸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200조가 아니었냐고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거 조만간에 다룰 거예요. 그 사건도 조만간에 다룰 건데 여러분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만약에 귀국을 하잖아? 출국 다시 못 할 수도 있어. 왜냐? 중국은 스파이가 많잖아요.
그런 애들을 다 주시하면서 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만약에 솔직히 어느 정도의 돈의 탈루, 뭐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 어느 정도는 봐줘. 왜냐하면 다 똑같은 통속이거든. 나도 빼돌리니까 그래 니도 그 정도 빼돌렸어? 그래 그 정도는 봐줘. 하지만 얘가 갑자기 반국가 행위, 반정부적 행위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눈이 붙지. 사람이 붙어. 옛날에 중국의 또 어떤 고위 간부가 미국으로 여러 가지 또 이제 중국 공산당의 비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피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걔도 나중에 막 부랴부랴 막 어디로 도망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중국에서 사람이 붙은 거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중국에 왔다. 그러면 감시하고 있다가 중국에 딱 돌아오는 순간 출국 못하게. 어차피 얘 출국 못하면 이제 그 돈 뭐 이제 다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라 국고로 환수도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교, 사법적 지렛대. 중국은 출국 금지를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 중국인을 압박하거나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외국에 있는 대상자를 귀환시키기 위해 가족을 억류하거나 출국을 제한하는 전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또 내가 그런 사건 한번 다뤄봤잖아요. 이게 어린애인데 해외로 유학을 보낸 거야. 돈 많은 집안 애겠지.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산주의는 아니다. 야, 이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막 비판하기 시작해요. 중국을 비판하면서 중국 이런 게 잘못됐고 막 그런 걸 막 비판하면서 트위터, X 이런 걸로 올려요. 중국은 그런 걸 다 감시하고 있지. 그러다가 이제 걔한테 연락합니다. 너 이런 거 글 지워라. 너 이런 거 내려라. 근데 말을 안 듣잖아? 그러면 이제 바로 부모님 옆에 모셔와요. 야, 니 부모님 지금 여기 잡혀와 있거든? 니 부모님 잡혀와 있으니까 니가 니 가족들 망하게 하기 싫으면 니 빨리 그걸 지우고 그 다음에 당장 귀국해. 바로 부모님 영상통화 바꿔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옛날에는 중국이 국비로서도 외국으로 학생들을 많이 보냈어. 외국으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많이 유학시키고 외국에 가가지고 뭐 외화벌이 해오는 것도 좋고. 근데 지금은 중국이 진짜 말 그대로 대가리가 커진 거야. 중국도 인재가 이제 충분히 많고 굳이 얘네들 또 유학을 시켜야 되나? 지금 중국 기술도 꽤 앞서가는데 중국의 특정 분야의 기술들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탑을 찍는 그런 분야들이 많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굳이 중국 애들이 해외까지 가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나? 그냥 적당한 사람들만 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쓸데없이 돈 많은 집안 애들 다 외국 나가가지고 막 돈이나 빼돌리고 야, 이거는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단속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부자든 아니면 서민 계급이든 돈 없는 계급이든 빈곤 계급이든 뭐든. 제가 또 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여권을 뺏긴 중국인들이 근데 중국인 입장에서는 열받잖아. 그렇다고 막 정부 욕을 할 수 없어. 하지만 중국 SNS는 그러니까 그 중국도 그 선이라는 게 있어. 내가 중국 정부를 욕하고 시진핑을 욕한다. 그건 불법이야. 하지만 내가 여권이 뺏겨가지고 내가 기분 족 같은 거를 내 기분을 표현하는 거 그거는 솔직히 뭐 자유거든. 거기까지는 어떻게 터치 못하잖아. 자기가 그날 기분이 나쁘다는데 여권 뺏겼다. 이거 뭐 기분 나쁘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중국에서 이런 관련된 영상들이 겁나 많이 퍼지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개웃겨요. 자, 2025년에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만들기가 엄청 힘들어졌다. 그리고 가서 신청을 한다 해도 허가가 떨어지는 거는 너무 힘들다. 예를 들면 이거 누가 이걸 찍어 올렸어. 봐봐. 最新护照需提交审核所需. 그러니까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런 걸 내야 된다. 이런 서류를 내야 된다. 자, 일단 18세 이상의 사람은 은행 신용보고서인가 이거? 그런 것 같습니다. 은행 신용보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정 수입 흐름 증명서. 그 다음에 사회보험 낸 기록. 그 다음에 직장 증명. 그 다음에 혼인 상태 증명서 뭐 이런 거 다 내야 되고. 일단 18세 이상이다. 그 다음에 여기 16세 미만. 여기는 이제 자기 본적, 그 다음에 출생 증명, 그 다음에 보호인, 간호인, 뭐 아빠든 엄마든.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대학 재학 증명서. 이건 뭐 이런 걸 일단 다 내야 되고요. 그리고 범죄 기록 이것도 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범죄 기록을 뽑았을 때 범죄를 저질렀던 그 기록이 없어야 돼. 그런데 제일 웃기는 거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불만을 가지는 게 그래도 부자들은
쉽게 나가거든요. 그래도 부자들은 쉽게 나가는데 그냥 없는 사람들, 그냥 일반인들을 왜 이렇게 더 괴롭히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이 영상 필터예요. 不是走不出去。现在办护照真的好严格啊，问了很多问题，都是要核实。 자, 지금 여권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그게 다 사실이어야 而且还不知道能不能办下来。 그게 다 사실이고 재료를 다 제출하더라도 비자를 내줄 수 있는지 안 내줄 수 있는지도 모른다. 所以不知道什么原因。 这像土灶一样，为么子我们邵阳办照顾多麻烦呢？要照顾我亲。 얘는 샤오양에 사는 사람인데 비자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자, 이 사람은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사, 그 다음에 다 각자 자기만의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여권을 여권을 다 뺏기고 있다. 학교에 뺏기고 교육국에 뺏기고 선생님이 자기 여권을 교육국에 내야 된대. 말이 됩니까? 想出国走一走、长长见识都出不去。 출국 이제 힘들어진다. 근데 중국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또 공산당식 일처리 방식. 우리는 니들 해외를 못 나가게 한 적이 없다. 그냥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너는 해외 나갈 수 있는 거야. 누가 너 언제 못 나가게 했니? 중국 스타일. 근데 딱 보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한 20개. 그 다음에 허가 받아야 되는 부서가 한 4개. 공항국에 가서도 허가받고, 회사 가서도 허가받고, 저기 가서 허가받고, 여기 가서 허가받고, 허가 한 개 받는데 한 달 걸리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 니 보고 해외 못 나가게 했니? 오해다. 마치 중국이 한국한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한한령 풀어달라 얘기했었잖아. 중국이 우리가 언제 한한령 그런 거 없다. 그냥 한국 가수들은 언제든지 중국 와서 콘서트도 하고 광고도 찍고 다 할 수 있다. 우리 그런 거 건 거 없다. 오해다. 근데 막상 이제 한국 아이돌들이 가서 콘서트 한다. 그 관련 부서에서 허가가 안 돼. 허가가 안 돼. 아무튼 허가가 안 돼.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은 한한령 거린 적 없어. 언제든지 오라니까. 그 중국 스타일의 일 처리 방식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을 그런 식으로 해요. 중국 스타일이야 이거.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거 많이 당해봤을 거야. 중국 사람들이랑 비즈니스 하자보다나 이런 식의 일 처리 방식이 진짜 많아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졸라 답답하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식당을 한다. 못할 거 없지. 해.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허가를 안 내줘. 허가를 안 내주고 외국이니까 이거 가져와라. 무슨 증서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거 가져와라. 이거 가져와라. 자기들의 문제는 절대 없어. 우리는 문제 없다. 자, 이 사람 인터뷰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 전에 나 라오스 갔다가 돌아왔다. 라오스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도 한번 갈라 그랬거든. 근데 핸드폰이 라오스 갔을 때 고장 나가지고 좀 일찍 귀국했어. 근데 오자마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서 나보고 여권을 내래.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여권을 내라는 게 이게 말이 돼? 야, 이거는 약간 좀 인권을 좀 침해한 것 같은데? 얘도 중국인이니까 세게는 얘기 못 하는 거야. 인권 침해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약하게 얘기하는 거야. 세게 얘기했다가 얘도 잡혀갈까봐. 아니, 왜 내가 여권을 내야 돼? 법적으로 법이 어떤 법 때문에 내가 이 여권을 내야 돼? 법이 있어 그런 게? 비록 내가 단기간 안에 내가 해외 갈 일은 없겠지만 하지만 이 여권을 내야 되는 이 행위 자체가 나는 이거 합당치 않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내 여권을 왜 어디 내? 네가 뭔데 내 여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여권을 내라는 거기 얘기는 하는 얘기가 당신 신변 안전을 위해서래. 얘도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야, 말로는 내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는데 뭔 말 같지도 않은.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 더 이상은 말 못하겠다. 얘도 이제 잡혀갈까 봐 무서운 거야.
这其实这个话题也挺敏感的了。 아, 이 주제 요즘 너무 민감하다. 나 더 이상 말 못하겠어. 不是政治方面的。 야, 이건 비록 뭐 정치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아, 이건 너무 민감하다. 나 얘기 더 이상 못하겠다. 자, 이 여성분 얘기를 들어봅시다. 我今天去办护照了. 나 오늘 여권 만들어 갔었대. 跑了一天，上次不是 야,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 办护照吗？没办，然后呢，证明也 저번에 내가 여권을 만들려 하다가 저번에는 못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려 하는데 没去开，我今天去开了。首先得要什么？现在管控的都很严。 야, 근데 지금 뭘 달려 하는지 알아? 야, 지금 너무 엄격한 거 있지? 首先得去你户口所在地去开一个证明，人家证明你是出去旅游、打工还是上学还是之类的，开 와, 심각하네 얘는. 방금 뭐라 하냐면 일단 자기 본적이 있는 곳, 자기 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 관리 부서에 가서 증명서를 받아와야 된대. 내가 여행을 가는 건지 유학을 가는 건지 뭐 어디 가는 건지.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지금 베이징에서 살고 있다 치자. 근데 본적이 심천이야. 그럼 심천으로 가서 그 증명서 떼와야 되는 거야. 비행기 5시간 타고 가서. 와, 오 마이 갓. 开这样一个证明，户口所在地开完了之后，然后你再 그 증명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拿去盖章，盖完章了，然后这一项是完了。 그걸 가지고 또 가서 관련 부서에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된대. 도장을 찍으면 일단 그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还有一个就是你有工作的话是1年的工作流水，如果没有工作的话是5万以上的存款证明，就是 그리고 만약에 직업이 있으면 월급이 들어오는 그 증명, 입통장, 출입금 내역, 입통장 내역 그걸 보여줘야 되고 만약에 직업이 없다 그러면 통장 안에 최소 1,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就是这个银行的存款证明，我是刚好开了一个5万的，但是过去以后 그래가지고 얘가 은행에 5만 원 있는 거 이거 증명서를 떼왔다. 여기 지금 5만 yuan 이게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 있는 걸 내가 떼왔다. 他说刚好卡这个线不太行，就是你们 그런데 이 액수를 가져가자마자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야 근데 이거 5만 yuan은 이건 너무 턱걸이다. 이건 힘들다. 야, 야 니들이 5만 yuan이라며. 그래가지고 5만 yuan 가져왔잖아. 근데 그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건 너무 턱걸이야. 좀 더 떼와. 要去办的话，我觉得是多开一点，开个10万、15万那样子，别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만약에 가서 자기 통장에 잔액 증명 뗄 거면 최소 2천만 원 떼라.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는 떼라. 그래야 통과될 거다. 刚刚好说开5万，他要求的是5万以上的大额存款，每个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딱 5만 yuan이면 안 돼. 딱 1,000만 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요구하는 게 1,000만 원 이상의 거액 씨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확히 그 서류 요청 제목이 이거야. 1,000만 원 이상의 거액 잔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안 돼. 1,000만 원은 턱걸이고 거액이 아니잖아. 1,000만 원 이상의 좀 거액의 잔액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센스 있게 한 2천, 3천, 5천 정도는 해와야지. 이건 地方哈，他要求的都不一样。 最近不少朋友 그리고 심지어 하는 얘기가 지방 정부마다 요구하는 액수가 또 다르대. 야, 이 엉터리지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发现出国流程变得比以前繁琐了，多个地区像福建、江西、河南、湖南等地办理护照的政策都收紧了。有些朋友用完护照回国后，还会接到老家相关部门的联系，被要求注销护照。现在想出趟国，从过海关到出境，每一步都比以前严格。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얘기가 지금 해외 나가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심지어 해외를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요즘 해외 나갔다 돌아오면 바로 연락이 온대요. 귀국한 사람들한테 연락 와가지고 너 여권 내라. 여권 뭐 네가 사는 도시에 그 관련된 뭐 출입국 관리부라든지 뭐 어디 단체라든지 가서 여권 내라. 바로 연락 온대. 자, 또 어떤 여성분이 자기 의견을 내보냅니다. 잠깐만. 이 채팅창. 이 방송 보니 한국 오는 애들 돈 좀 있는 수준 애들이었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얘기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들은 유학하는 중국인들은 그래도 애들 집 좀 사는 애들이다. 중국에서는 부자 축에 속해요. 상류층에 속해.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한국으로 유학 올 수 있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막 한국 와서 유학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알려드릴게. 한국 와서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혹은 뭐 진짜 도덕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보통 유학생들은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보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유학생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적으로는 유학생들은 그래도 좀 있는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교육도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좀 이제 좀 이렇게 해외 물을 먹다 보면 아,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약간 좀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일부의 유학생들은 그래도 해외까지 가서 중국인들이 얼굴에 먹칠을 하기 싫다라는 마음에 최대한 조신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해외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은 어떤 중국인들이냐? 못 배웠어. 지식이 없어.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뭐 장사를 했든 뭘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이런 졸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해외 가서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켜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이냐? 요즘 또 일본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중국의 인플루언서들. 인플루언서들은 걔네들이 진짜 중국도 인플루언서들 많은데 카메라 앞에서 진짜 엽기적인 미친 짓 하는 걸로 유명해진 애들도 많거든. 돈 많이 벌어. 근데 걔네들이 돈이 많은데 배운 게 뭐가 있어?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미친 짓인데. 걔네들이 다른 해외에 가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문제를 일으켜요. 얼마 전에 그런 애도 있었어. 중국에 한 그 인터넷 방송하는 애인데 진짜 걔 병신같이, 아 진짜 욕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애가 한 명 있어. 안경 쓰고. 아무튼 일본 가서 막 밥 먹으면서 막 뭐 라면 먹으면서 겁나 떠들어. 라면을 먹는데 막 와 오오오 막 이러면서 먹어. 일본에서는 조용해야 되잖아. 그 나라의 문화가 그렇잖아. 얘 막 뜨거 이렇게 먹어. 병신처럼. 그렇게 먹다가 갑자기 일본 직원이 와가지고 아 좀 조용해 주세요. 아, 여기서 이렇게 떠드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갔어. 그러니까 애가 뭐라는지 알아? 갑자기 괜찮아 씁니다. 씁니다. 이지랄 하고 있어. 한국인인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걔 컨텐츠가 그런 카메라 앞에서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하는 게 걔 컨텐츠였어.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야. 걔네들이 문제 일으키고 다녀. 걔네들이야. 졸부랑 플러스 걔네 같은 애들. 혹은 이제 또 이런 애들. 공부는 일찌감치 포기했어. 하지만 집에 돈은 많아. 그래가지고 재벌 2세 혹은 재벌 3세 망나니로 사는 애들. 그런 애들도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지. 그런 애들은요, 까놓고 얘기해서 중국 애들도 걔네들 싫어해. 중국인도 그런 중국인 싫어해요. 존나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 자, 이 여자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那人啊，就我正儿八经都考过研究生了，我想办个护照，怎么就这么难呢？ 아, 도대체 이건 나 일부러 괴롭히는 거야? 나 지금 대학 졸업하고 지금 석사 학위까지 땄는데 왜 여권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就想我的护照过期了嘛，我想办一个护照，我想办一个 내 여권이 날짜가 지나가지고 여권을 만들어 갔다? 护照。那会儿不是疫情期间，基本上就是停止给办护照的。 그때 코로나 때문에 여권을 못 만들었잖아. 只有哪几种情况下可以给办呢？就是你要去留学，你要去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이제 여권을 만들어 갔는데, 새로운 여권을 만들어 갔는데, 근데 여권을 몇 가지 상황에서만 만들어 주는 거야. 일단 유학을 한다든가, 亲人团聚，或者你要去 혹은 가족들이랑 모인다든가, 工作，就是这种 혹은 해외 가서 일을 한다든가, 正经事儿给你办。如果你是想 이런 상황에서만 여권을 만들어 준대. 去旅游的话，就不给你办护照了。 근데 여행을 간다 하니까 안 만들어 주는 거야. 好，那会儿我又想办护照，我就想了一个什么方法呢？我就考了一个 그래가지고 내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방법을 한 개 생각했는데, 泰国的一个大学的研究生。我 그래가지고 내가 태국에 있는 한 대학원을 유학하려고 생각을 했지. 赶紧去报名啊，学习啊，考，我考过了，我考过了这个研究 그래가지고 生， 내가 가서 공부를 하려고 가서 이제 시험도 보고 시험도 봤대. 然后拿到这个入学通知了，拿到 그리고 입학 통지서까지 받았대. 入学通知了之后，我去那个办护照的时候，然后人家那个工作人员啊，就问的可仔细了，从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입학 통지서를 받았는데 가서 이제 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관리처에 갔대. 그래가지고 이 입학 통지서를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질문 세례가 시작됐대. 从第一步，你是在哪里了解这个大学的？ 와, 이거까지 물어본다고? 자, 첫 질문이 너는 어떻게 이 대학을 알게 됐니? 第二步，这个大学在我们国家有没有招生办？ 이 대학은 중국 국내에 학생을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사무실이 있니? 有没有实体的单位？你有没有去？ 그리고 실질적인 사무실이 있나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사무실에 가본 적이 있나요? 过？第三步，你考试的分数是什么？是怎么考？ 그리고 입학 통지서를 받았고 시험을 쳤다고 했는데 시험을 어떻게 봤나요? 점수는 몇 점인가요? 好的。第四步，你那个报名费是多少？你 그리고 그 등록하는데 비용은 얼마인가요? 如果去了那边的话，有没有人接应你？是谁 그리고 태국으로 갔을 때 거기서 혹시 이렇게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来接应你？当时跟你联系的那个老师是谁？那个老师 현지에서 연락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현지에서 같이 연락하는 선생님은 누군가요? 你在网上有没有查过？我在合肥 이
인터넷에서 혹시 조사는 해봤나요? 와, 씨. 끝이 없네. 야, 나라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출국을 통제한다. 와. 난 진짜, 난 그 나라 안 살 거야. 난 진짜 그 나라에 살 이유가 없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아우. 자, 또 다른 사람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봅시다. 有个同学在这个体制内上班，真的是非常的夸张。他从来都 아, 이거合肥. 여긴 또 다른 도시야. 도시마다 다 여건이 달라. 여기는合肥라는 도시인데, 不发朋友圈，不发抖音。 자기 친구 중에 이 체제 내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대. 말 그대로 공산당원인 거죠, 그죠? 정부에서 일을 하겠지. 근데 그 친구는 위챗도 안 하고 웨이보도 안 하고 틱톡도 안 하고 SNS 자체를 안 한대. 甚至连微信步数都关了。我这个非常的不理解。直到我今天接 근데 到的 왜 이렇게까지 안 하나? 얘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대, 자기 친구가. 근데 오늘 이런 일이 한 게 也 있었대. 是在体制内上班的，他跟我说 손님 중에 한 명이 체제 내에서 일하는 손님이 있는데, 他们那个港澳通行证和护照都上交了。 와, 어느 정도까지 뺏어갔냐면 그 고객도 체제 내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여권만 몰수해 간 게 아니라 강아오 통신증, 홍콩이랑 마카오 통행증까지도 뺏어갔대. 홍콩, 마카오도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야. 오 마이 갓. 回去，这是为什么呢？ 还有小伙伴说， 이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여러분들 왜 그러는 걸까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출국 조건, 출국 여건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면 확실한 거는 해외한테는 좋은 겁니다. 자, 또 이 인터뷰 한번 들어볼까? 那可能是涉密企业。首先我解释一下，我不涉密，我也没有大宗的4级保险地处，但是公司规定了，中层以上都必须做出入境备案。又有小伙伴问，他凭啥扣你的护照啊？扣护照违法？我解释一下，这个不叫扣留护照，这个叫统一保管。统一保 얘도 이제 그 여권을 뺏겼대.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체제 내의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국가 기밀, 국가 기술을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이 내 여권은 있잖아. 뺏긴 게 아니래. 여권은 통일 보관돼 있대. 거기 정부 사람들은 이거를 여권을 몰수한다, 뺏는다라고 얘기 안 한대. 통일 보관. 保管它不是不让你出境，而是统一保管期间，如果你需要因私出境的话，你可以写申请，地址 그리고 통일 보관하는 시기에 만약에 해외를 나가고 싶다. 그러면 신청서를 쓰고 허락을 받으면 나갈 수 있대. 근데 아까 절차가 어떻게 된다? 절차가 미치죠. 需要把你的航班号、出发的时间、具体去哪、出入境后每日的行程安排、每天住哪里、去哪。 자, 일단 어떤 자료를 내야 되나? 여기는 이제 하는 얘기가 일단 비행기표, 비행기 티켓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비행기선을 타는지 그 다음에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여행 가면 해외를 가면 어디에 사는지 숙소가 어딘지 去了哪里和谁一起吃什么， 그리고 어디에 가는지 누구랑 뭘 먹을 건지 玩了什么等等等等， 뭘 놀 건지 어디를 구경할 건지 堪比旅游攻略啊！ 이건 거의 진짜 여행 공략책을 한 개 써내야 된다고. 이건 거의 진짜 여행 공략집 한 개 써내야 된대. 申请了都不知道什么时候能批下来呢。 그리고 더 문제는 그걸 다 써서 냈어. 그런데 언제 허가가 떨어질지도 모른대. 어우. 批下来，你觉得我会提前去买机票订住宿吗？所以说白了， 그렇게 된다면 내가 미리 가서 언제 이 비자가 허락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서 미리 비행기표와 미리 숙박을 예약하겠냐고. 이거는 그냥 못 나가게 하는 거다. 이건 너무 어렵다라고 울고 있죠, 그죠? 你就是出不了境。我当时想跟王先生去香港踩个盘，最后都放弃了。 나중에 그냥 잠깐 홍콩을 가려고 그랬는데 와 그것도 자기는 포기했대.